자, 청문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금요일 날 이후에 하도 많은 언론에서 뭐 중대한 점들을 뭐 정리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와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정리와 보충을 저희 방송에 보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회 법사위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작년 8월 2일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회수와 관련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최상병과 관련한 그 통화는 아니었다고 했는데 회수와 관련된 통화를 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밝혀진 건 아닌데 그 회수가 이루어졌던 그날 당일 윤석열은 5명 이상의 관련자들과 통화를 했어요. 이종섭하고도 했고, 국방비서관하고도 했고요, 신범철 차관하고도 했고, 유재현 법무관하고도 했고, 또 누구죠? 또 이시영이 아니라 이시원을 비롯한 이시원이 아니라 이번엔 법률비서관까지 이 5사람한테 전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통화를 받아서 실무를 했던 유재현한테는 뭐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왔냐면 경북청에서 먼저 전화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데다가 다섯 명씩 전화를 일일이 대통령이 돌려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실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실무자를 통해가지고 경북청에서 연락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경북청으로 이미 손을 써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 없어서 모르지만 경북청 청장이 됐든 아니면 경찰청장 윤 청장이 됐든 경찰 라인에도 전화를 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경찰이 반납할 건데 언제까지를 오실래요? 라고 하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전화까지 다 일일이 대통령이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그렇죠. 해서 한 4분 51초 동안 통화를 했고, 그리고 임기훈이 유재은한테 연락을 해서 경북경찰청에서 연락이 갈 거다 했고,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부재중이 있어서 눌렀더니 경북경찰청이었고, 둘이 이제 통화를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데서 대통령실 자체가 끼어있는 것도 국정농단이고 외압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갖고 일일이 시간대대로 확인을 한 거예요. 과연 우리 윤석열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적이 있을까요? 그것도 비화폰도 아니고 대통령 폰으로? 그냥 개인 폰으로? 개인 폰으로. 저는 이 과정 중에 증언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안 물어본 결정적인 질문이 그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라는 질문이 빠졌다고 난 생각한다고. 혹시 여자 목소리 아니었냐? 약간 코먹은 여자 목소리 아니었나요? 라고 하면서 성대묘사를 그걸 안 물어봤지. 그걸 물어봤어야 돼. 대통령 폰으로 통화를 했지만 그 목소리가 당신이 익히 알고 있는 대통령이었냐? 그래서 최소한 그중에 증인 한두 명은 제가 전화 목소리는 구분이 안 되는데 코가 많이 잠기시고 목소리가 좀 평소에 비해서 혀가 짧고 가느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친한 척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빠라고 했어. 그 점이 빠졌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얘네들이 다 입을 맞춰갖고 외압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신범철 이게 그 국회의원 떨어지고 지금 자기가 어디 따로 보장된 게 없으니까 좀 서운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건 외압이 아니고 회수에 관한 거라고. 회수가 외압이고. 그랬더니 거기 장경태 의원이 회수가 외압이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냥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래서 회수가 외압 아닙니까? 관련된 내용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걸 안 담은 거야. 이 회수가 서류 회수가 아니라 밥 먹는 횟수였습니다.
아니면 제가 화장실 가는 횟수를 물어보셨으면 이렇게 이 회수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림으로써 실제 신범철한테 회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은 현장에 나타나서 증언 선서도 안 하는,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도 안 하는 증언들이 하는 얘기를 얼마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만, 특히나 이종섭과 임성근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증거를 들이대고 명확한 사실이 사실상 추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태도에 이것들이 진짜로 나쁜 놈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봤을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청문회를 접해봤던 숫자가 400만이라고 하니까 물론 중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단순히 덮을 수 있는 사안 내지는 김 국짐이나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으로는 이제 절대로 흘러가지 않게끔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제 저녁 11시에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범회에 올라갔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이거를 그러니까 거부권 쓰겠지만, 제부위가 들어왔을 때, 지금 국힘에서 저 108명을 제대로 단돌이 쳐가지고, 거부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사해 주겠느냐 말이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한동훈이 되면 더더욱 그게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미필적 고의로라도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거고요. 윤석열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쓰지 않음으로써 둘 다 몰락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송 작가가 늘 주장했던 이번에 최상병을 파다 보면 도이치모터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안이 실제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우 씨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박경태 의원이 얘기한 건데, 임성근 증인은 블랙펄 인베스트 소유주 이종호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습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 사람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장경태 의원 알려준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루트 없고요. 일단 중요한 건 블랙펄이라고 하는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김건희 주가 조작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조직이었는데 이 사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들은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골프 같이 친 기록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사진이 나올 겁니다. 박경태 의원이 그냥 얘기했겠어요. 이거 확보 안 하고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밥을 먹었습니까? 만났습니까?도 아니고 골프를 친 적이 있습니까? 되게 자세하게 물어봤잖아. 이거는 뭐가 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에 어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블랙펄이 도이치 주가 조작 주범 중에 하나고요. 김건희 엑셀 파일이 발견된 것도 블랙펄입니다. 그러니까요. 뭐였죠? 무슨 여사님 파일이었나요? 김건희 파일인가 김건희 파일인가 해서 있었어. 별도로 관리를 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공범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장용진 기자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 블랙펄 인베스트 소유주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만배하고도 이어지는데 만배형이 권오수를 찾아가서 뭐 최고랑 찬다라고 협박을 하는데 놀란 권오수가 대책을 상의한 사람이 이종호래요. 그 이종호는 또 해병대 출신이랍니다. 근데 김만배도 해병대 출신이다. 그래서 여러 현역 해병대 장교들하고 꽤 친하게 지내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이고, 그럼 김만배하고 이종호도 블랙펄이잖아요. 그렇죠. 블랙펄하고 김건희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임성근하고 블랙펄 이종호가 골프를 친 적이 있다면, 이 해병대로 연결이 되고, 김건희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쳤다고 쳐요. 이정호하고 임성근이 쳤는데, 그럼 같이 따라간 두 사람은 누굴까? 요게 또 의문인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상을 해보는 거. 그 두 사람이 임성근의 부인과 임성근 부인의 골프 친구인 김건희라면 이건 제대로 터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는 거기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돌고 있는 찌라시에는 임성근 부인과 김건희가 오랜 골프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들끼리도 아는 관계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엄마들끼리. 네, 그러니까 김성근 엄마랑 건희 엄마도 아는 사이다라고 하는 거기도 알아요. 네, 관계까지도 연결이 됐으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대를 이어 친한 사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정호가 끼었다는 얘기는 김건희가 이 사건에 로비를 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에 어떤 등장에 있어서 또는 증인 청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여기 그 골프 모임 이정호와 임성근의 골프 모임이 앞으로 또 하나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 모든 비리에 모든 특검에 다 김건희가 껴있어요. 다 윤석열이 껴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도. 도이치가 껴있고 김만배가 껴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그 어떤 건의의 나라야.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리의 우물 위에 떠있는 그냥 떠있는 부평초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물을 빨아들여도 그 바닥 안에는 이 비리의 우물 안에는 김건희와 윤석열과 르네상스와 검찰이라고 하는 이 오랜 비리 구조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